여러분 오늘은 금년 25년 들어서 우리 그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대전의 경우에는 뭐 어느 지역이 집값이 뭐 전체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경기가 좀 부양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그 상반기에는 그 비상계엄이 현재 진행 중 비상계엄 사태, 작년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과 그 금융당국 및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고 또 공급 절벽 이슈가 불거지면서 서울 수도권 지역을 위주로 해서 상승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 그 주택산업연구원도 얼마 전 발표한 2025년 그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집값이 3, 4월까지는 약세를 보이다가 5, 6월 정도는 강세로 돌아설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약 후강 강세를 펼칠 것이다. 전약 후강. 전반기에는 약하고 후반기에는 강하다는 장세를 펼칠 것으로 봤어요. 이처럼 올해 주택 매매 시장에서는 집값 흐름을 결정한 상승과 하락 여론이 공존하고 있죠. 탄핵 정국에 따른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이 있고 또 경기 침체,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집값을 하방 압력을 높이는 재료가 되고 반면에 조기 대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또 이런 것이 해소가 되고 금리 인하가 올 것이고 또 입주 물량 부족 등 상승 재료도 적진 않죠. 어떤 재료가 좀 더 강하게 시장에 작용하느냐에 따라 집값 흐름이 결정날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니까 기준금리 또 인하까지 되니까 매매 수요를 자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대출 규제로 매매 심리가 위축된 상태이지만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또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금리 하향 추세가 맞물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질 것이다. 이런 진단이에요.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은 앞으로 집값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부동산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방향과 움직임이 바뀌는 만큼 어느 정부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시장판도 달라질 수 있죠. 탄핵이 기각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내 조기 대선 치러야 하고 차기 정부로 모든 공이 넘어갑니다. 조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부동산 정책 기조도 3년 만에 바뀔 가능성이 크죠. 대표적인 게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한 보유세 감면하고 다주택 감세, 주택 말하자면 양도세 완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정책이었는데 만약 그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그 다주택 규제 완화 또 이게 바로 부자 감세가 되니까 이걸로 보는 당의 정체성이 있어요. 이걸 고려할 때 종부세 감면 그리고 다주택자 감세는 물 건너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히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질 않을 거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내준 결정적인 이유가 규제 일변도, 그냥 찍어 누르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는 만큼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규제 속도나 강도는 다르게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망이 커요. 어쨌든 전국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는 지금처럼 시장 관만세가 짙어질 겁니다. 요즘 그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아주 극심한 거래 가뭄에 벗어나고 있어요.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 매도 물량은 많이 나오지만 매수자는 없습니다. 관망세가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매수 우회 시장에 현재 펼쳐지고 있죠. 정부가 그 급증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 이른바 그 DSR 2단계를 시행하고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다가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친 결과가 바로 이래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결과가 현실입니다. 탄핵 정국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하반기까지 이어지면은 정치 불안이 장구가 되면서 국내 경기가 지금보다 더 얼어붙어요. 그랬을 때 하반기 집값이 추가로 하락한다,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또 이 금리 인하도 문제입니다. 금리 인하 여부가 가장 또 큰 문제가 되는데, 금리 인하는 말이죠, 이미 예고됐죠. 한국은행은 침체한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지난해 10월,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3%까지 내렸어요. 근데 올해도 이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내릴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 2, 3차례 내릴 건데,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는 2.24 내지 2.25% 낮아진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금리도 하락 압력을 받겠죠.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는 무슨 뜻이냐? 집값이 상승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빌려서 집을 사려는 수요자가 부담이 줄어들으니까 시장에서는 매우 큰 호재죠. 따라서 올해 상반기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면, 다시 말해 탄핵 문제라든지 이런 대선이 혹시 해결되면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단은 매수세가 살아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금리가 내리더라도 고강도 대출 규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번에 7월부터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D에서 3단계를 시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출 한도가 줄고 전 금융권에 걸쳐서 돈 빌리기 어려워지면은 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요. 사실은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의 호재인데,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 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기준금리보다 실제 시중은행 대출금리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고, 기준금리가 내려도 실제 대출금리가 동반 하락하지 않으면은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은행은 지난해 미국 금리 인하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은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서 대출금리를 4%를 오히려 올렸어요. 올해 공급 쇼크, 말하자면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한다라는 얘기가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집값 불안이 대응될 수가 있는데, 부동산 114에 따르면은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6만 가구입니다. 지난해 36만 가구보다 10만 가구 줄어들었어요. 이는 2014년 27만 가구 이후에 11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이게 집값을 올릴 수 있어요.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이렇게 경기도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서 교육과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문제는 말입니다. 입주 물량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 월세에 아주 즉각적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건 시장 원리예요. 특히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가서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반기 월평균 입주 물량이 26,000 가구인데요. 하반기에는 한 18,000 가구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주택 수요, 말하자면 공급 물량이 줄어들으니까 전월세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말입니다, 또 매매 시장을 또 밀어붙이거든요. 그랬을 때 올해 하반기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양극화도 말이죠, 올해 주택시장을 관통할 주요 키워드인데, 서울 수도권 집값은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세를 탈 거지만 지방은 그래도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어요.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 부동산 정책이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선다면 다주택자들은 보유주택을 팔아치우고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할 겁니다. 이럴 경우에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아마 최소 천안까지는 그게 되겠죠.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를 붙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대전입니다. 대전 지역에서도 같은 대전이라는 그 지역에서도 아파트 값 양극화가 예상돼요. 입지에 따라서 단지에 따라서 특정한 곳에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자가 한꺼번에 몰리고 다른 곳에는 발길이 끊기면서 가격 격차가 뚜렷해질 수 있죠. 집값이 지역별 단지별로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부동산의 원리상 국지적인 국지화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지역 단지별 분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대전의 인기 동네는 어디입니까? 유성구와 도안구와 서구 아니에요. 이 인기 동네의 단지 집값이 오르게 되면, 그런데 비인기 동네 뭐 이를테면은 굳이 구분한다면 대덕구, 동구, 중구 정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대전에 5개 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해 보면은 이렇게 구별로 집값의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건 우리가 또 예측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둔산, 그러니까 말하면 서구, 둔산, 그리고 뭐 유성, 또 어딥니까? 또 도안 이런 쪽에 말이죠. 집값이 오르게 되면 이 온기가 비인기 동네에도 미치는 거예요. 비인기 동네에도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융성이 넘쳐서 호황기에는 이게 호황기 때 나타나죠. 그런데 올해는 경기 불황과 1%대 그 성장률 등 영향으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이냐? 이것은 좀 비관적입니다. 경기 침체 그리고 불확실성 짙은 때는 비교적 대기 수요가 많죠. 살려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고급 유휴 수요가 탄탄한 대전의 경우에는 뭐 유성이라든지 둔산 이런 쪽에는 상급지로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드렸고, 이에 파급되는 대전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여러분께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비록 뭐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인 맥락은 여러분께 전달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대박 나셔야 되는데요. 한번 부동산 경기를 잘 살펴보시면서 지혜로운 투자 그리고 실수요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소원합니다.